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된 최하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반갑네요. 서 있으니까 부끄럽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나갈 때 제조업, 이제 뭐 인가공, 파트 이런 업종을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제조 관련 단순 농사 관련해가지고 로 간단히 글로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짧게 우리가 이제 제조를 관련해서 업무를 할 때는 어떤 거를 위험적으로 있는 것을 뭐 조심하면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처음 봤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수업이고 한데 이름 한 번만 알려주세요. 엄재윤 몇 살이에요? 31살. 31살이에요? 박수. 얼굴 다 이름 아포이요. 박보희 몇 살이에요? 33. 반가워요. 미순이 이미순 얼굴을 알아가지고 몇 살이에요? 31. 31? 박수. 뒤에 친구는 이름. 손승현. 손승현 몇 살이에요? 20. 20살? 20살이에요? 동갑내기네? 20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반가워요. 뒤에 친구는 손태. 손태, 손태현. 송태현 몇 살이에요? 24. 24. 이름? 이름. 정인? 이름 정인이에요? 외자야? 유정이. 유정인? 20살? 반가워요. 카페 잘 돌아왔었죠? 기억이 나네. 이소은. 이송은 여기 학교 출신이에요? 네. 졸업했어요? 네. 졸업했구나. 얘랑 같이. 같이 했어요? 그 뒤에 친구 이름 뭐예요? 황태현. 박수. 우리 나요. 민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 제도 관련 단순 논문을 관련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단순 논문 작업을 할 때는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위험하게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립 작업을 할 때 기계에 손가락이 끼인다든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해서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도 박수를 하루 종일 이렇게 치고 있으면 손가락이 아프듯이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는 손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항상 어떻게 또 주의를 하면 될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날카로운 부위에 손을 베인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이거는 큰 공장에 해당되는 거지만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 기계처럼 돌아가는 큰 바퀴처럼 생긴 거 있어. 그런 거에 또는 이제 포장을 하는 그런 기계에 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너무 위험하겠죠? 독립. 응? 독립학기. 맞아요. 그런데 진짜 함부로 찰 때, 그럴 때는 무조건 딴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완전 집중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서는 칼에 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 칼에 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게차 알죠? 예, 공장 같은데 뭐 이제 공차를 가고 지게차, 짐 싣는 지게차, 거기에 이제 운반하는 기계랑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바닥이 미끄럽진 않지만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독립학기 그거 톡 그러다가 또 잘리. 그러면 큰일 나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량물, 큰 물건 이렇게 있을 때 손이 끼이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면 우리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통증들이나 이제 근육통 이런 게 오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내가 말한 이제 기계에 손이 낀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또 일을 했을 때 부딪히는 것들.
너무 떨어질 때도 큰일 나겠죠? 그럴 때는 정차장 그 건물에 꼭 조심해서 올라가요. 알겠죠? 높은 건물에 또 떨어지는 높은 건물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갑자기 이렇게 내가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우리가 일을 하고 작업하고 할 때는 꼭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다 예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물질 제거 작업 등 이상 조치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다음에 실시를 한다. 정지가 뭐예요? 움직이는 멈춤. 기계를 잠깐 멈춘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기계나 회전 방향 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위치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톱니바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볼트나 나사들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물건이 갑자기 기에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잘 조여져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할 리가 없는지를 항상 제자리에 정도에 잘 되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타고 다니고 있는 자주 접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죠? 승강 설비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 사용. 항상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만약에 조작을 하거나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꼭 보조 장치를 옆에 같이 두고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뭐 사다리도 물론 그렇지만 걸어 다니고 할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조심히 다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포장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벨트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 비행기 타는 사람 비행기 타봤어요? 네. 우리 그러면은 캐리어 짐을 들고 가잖아. 제주도 갈 때. 제주도 갈 때. 맞아. 그러면은 우리 수화물 짐이 가방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벨트 안에서 가방이 나오는 거 기억나요? 그럴 때 우리가 공장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그런 벨트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벨트로 이렇게 기계를 움직이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옷이 낀다거나 이렇게 손이 낀다거나 그럴 경우는 정말 큰일 나요. 그럼 진짜 다치고 위험하고 그런 거는 꼭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박스 테이프, 우리 포장해본 친구들 있어요? 선물 포장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럼 우리가 택배 같은 거 시킬 때, 박스 뜯을 때, 가끔 그냥 내가 손으로 뜯기 어려울 때 칼로 뜯잖아. 그럼 칼로 뜯을 때 이렇게 베이지나 꼭 조심해야 돼요. 재료를 작업하는 이제 이 포장 작업 중이 대표적인 건데 포장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손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꼭 항상 사소함이 있다 하더라도 잘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지게차 우리 뭐 운전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뭐 운전하는 친구들 없으면 이렇게 지게차 만약에 높은 물건을 주고 갔는데 앞에 저기 사람이 있었어.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딪히거나 교통사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음.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응? 그 지게차 운전할 때 버스 때문에 앞이 안 보이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해요? 사람 그때는 우선은 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물건을 높게 쌓거나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앞에 보이지 않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시야가 눈이 잘 보이도록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인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앞에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경적 울려야지. 비키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차가 있으면은 비켜줘야 되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갈 때 작업복 입어요. 작업복을 입는 이유는 물론 물건 이게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오염이 되지 않게 입는 것들도 있지만 안전화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미끄러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일반 우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들도 다 좋은 거지만 안전화는 특히 그 공장이나 미끄럼이나 여러 가지 뭐 청소나 이런 거를 할 때 특화되어서 제작되어 있는 그럼 절대 미끄러지고 그러지 않지. 그리고 이제 저는 팀 상태로 하면 틀립니다. 어떻게?
전원을 킨 상태로 하면 큰일 나. 맞아요. 절대 전원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 뭔 물건을 만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전원을 켜야 되겠다, 만져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지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 그럼 왜 마스크 쓰냐? 안 걸리게. 올해 코로나 안 걸리게. 2020년도에 맞아. 우리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감기에 오염되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가 이 방진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똑같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먼지들이 발생이 돼. 그러면은 이게 내 입으로 들어간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폐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뭐 몸이 아프겠죠? 그리고 막 내가 이물질이 눈에 들어간다 생각해봐. 그러면 눈도 못 뜨고 눈물도 계속 나오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진 발생 시 반진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한다. 해당 사항이 됐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봤던 택배 얘기했죠? 날카로운 포장지 보호장갑을 착용. 그리고 박스 운반을 할 때. 아까 질문했던 거죠? 시야를 확보한다. 맞죠? 그리고 지게차 작업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비켜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차가 움직이는 곳이 있으면은 부딪히지 않게 비켜가야 돼. 알겠죠? 그리고 컨베이어 이물질이 들어가면 전원을 차단한 후 제거한다. 끼인 위험이 있는 부위에 손을 넣지 않고 도구를 사용한다. 정지 버튼을 누르고 얘기한다는 걸 지금 이 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포장 작업에 관련해서 했던 거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운반할 때 다시 위험되는 것들이 뭐냐? 바닥이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물건을 짚다가 떨어질 수가 있대.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물건을 또 짚다가 내가 허리 아파 무거운 짐 들면 허리 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볼까요? 중량부 운반 시 자재가 전도되지 않도록 로프를 걸어서 고정시킨다. 이거는 무거운 물건들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 물건을 들을 때 무게와重量에 따라 적절한 하향 운반기계를 선정하여 운반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몸은 40kg인데 내가 60kg 물건을 들으라고 하면은 그거 쉽게 들 수 있을까? 안 되죠? 그건 어렵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물량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고서는 이제 선정을 해야 하고 적절하게 한것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대차 바퀴에는 구름 방장치를 설치하고 지정된 통로에만 다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뒤에 튀어져 있는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계속 다닐 수는 없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차 도로 그리고 자전거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듯이 이렇게 다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꼭 힘을 몸을 이렇게 쓴 작업을 했다. 그럼 꼭 우리는 스트레칭을 해줘. 우리도 지금 한 10분 앉아 있었으니까 기지개 한번 펴고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기지개 펴. 스트레칭. 평소에 있을 때도 스트레칭 해야 돼. 스트레칭 한번 해. 졸려? 이거 졸려요? 집중이 안 돼요, 잘? 감기 걸렸어. 아유, 힘들겠네. 우리 10분만 있으면 내가 배고프다고 그랬죠, 아까. 아까 배고프다고. 뭐 좀 사먹고 싶지. 뭐 사먹고 싶지. 그러니까 배고프죠. 그러면 내가 빨리라도 사 먹을 수 있게 10분만 딱 집중하면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우리 빨리 10분만 딱 집중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한 거 손 잘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친구 있었죠? 우리 이물질 제거를 하고 있는데 기계가 멈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높여서는 하면은 큰일 나요. 알겠죠? 우리가 실습을 나가더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조금만 위험해 보이는 기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하고 호기심으로 절대 함부로 손을 넣거나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보이지?
이게 뭐 매달아놨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사이에 들어가면 끼일 수도 있는 거고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처할 때 함부로 내가 뭐 이렇게 궁금하네 이거 뭐지 하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미끄럼 반지. 미끄럼 방지. 근데 위험한 일을 할 거나 이렇게 위험한 조작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꼭 옆에 같이 있어야 돼. 짝꿍이. 두 사람한테 맞아.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 사고 안 나요? 기회를 보니까 사고 안 나요? 사고 안 나요. 기회를 보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친구가 넘어졌어. 그러면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 옆에 있는 친구가 빨리 이 친구를 세워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꼭 같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가 지게차 끌고 다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부딪혔는데 이 앞에 애는 몰라. 그럼 절대 왜 그럴까? 안 그 보여. 앞에 물건이 크고 시야 절망. 그거 이렇게 크게 달려져 있으면 안 된다. 그쵸? 꼭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날 때, 근데 이거 꼭 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거운 짐을 들었어. 내가 노트북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노트북을 내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었어. 그럼 내 앞에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꼭 항상 내가 다니거나 할 때는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조심히 내가 꼭 모든 시야가 확보가 될 수 있게 다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차 뭐 할 때 우리가 이런 트럭에서 이런 차들 많이 봐봤죠? 네. 물건을 내리거나 싣거나 끌고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뭐냐?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거 봐봐요.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출발하는 시는. 출발하는 신호? 뒤로 지금 후진하는데 다른 한쪽에 사람들이 저 여자랑 뒤 반대 후진을 하고 우리 큰 제목 봐봐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봐봐요. 작업자인데 일단 시술 우리는 이제 하루에 업무 시간 안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면은 쉬는 시간을 가지잖아. 휴게 시간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쉬는 시간에 아무도 잘 들리지 않는 공간에서 친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뒤에 있는 차가 쭈그려 앉아 있으니까 밑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치웠어. 그럼 너무 위험한 거죠? 그렇게 절대 함부로 이렇게 이거 봐봐. 함부로 숨어 있거나 이거 안 보이는 곳에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더라도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압력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이제 뭐 용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은 우리 왜 음료수 같은 거, 물 같은 거 마시면 이렇게 따잖아.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뭐 있는지 알아? 물을 따면은 탄산이나 이런 거 따면은 칙 하고 이렇게 퍼지면서 공기의 압력이 빠지죠. 네. 기계도 그래요. 공기의 압력이 빠지면서 잘못하면은 나사나 볼트나 이런 게 잘 조여져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볼트가 얼굴에 맞아가지고 얼굴을 저렇게 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코뼈가 부러진다든가 눈이 다친다든가 머리가 부딪힌다든가 그럴 수가 있겠죠? 진짜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기. 우리 전기 손에 물 묻은 손으로 절대 전기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완전 스파크 옛날에 스파크 일어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 이제 감정 같은 거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많이 만지. 아니면 생선 예방할 수 있는 장갑. 맞아요. 물 묻은 손으로. 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만지면 절대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높은 곳에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곳을 뭐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교체 작업을 하려고 했나 봐. 근데 저 위에서 보니까 떨어졌죠? 부러져서 떨어졌죠? 저렇게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그게 위험한 거니까 절대 함부로 이렇게 너무 세게 걸어서도 안 되고, 그죠? 자, 이제 작업장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면 되는지 영상으로 함께 볼게요. 불 꺼줄까요? 불 꺼줘? 네. 아, 괜찮아요. 이거 잘 보이죠? 이번 시간에는 작업장 정리정돈 기기에 대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의 기본 중 기본인 작업장 정리정돈 포인트. 앞에 봐야죠, 앞에. 정돈으로 재미없어요? 네, 오늘은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느끼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봐봐요. 목표. 오늘의 학습은 이거였습니다. 정리정돈의 이유, 그리고 정리정돈과 안전보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리정돈을 잘한다 하는 친구 손. 정리정돈의 이유, 효과에 대해서는 질문, 정리정돈과 재활의 문제성에 대해 알수 있어요. 이 정리정돈이 재해와 다치고 하는 것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봐요. 작업품을 및 토지를 대해 알겠습니다. 작업장과 설비, 위험물의 정리정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정돈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리정돈의 이해예요. 정리정돈의 이해. 그럼 정리정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리정돈하면 단지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한 장소에 치워두고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전상의 개념으로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업장 상황에 따라서 미리 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확실히 실행해 나가면서 매일매일의 자세한 변화에 대해 전원이 확실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내일 실습을 하러 가는 작업장도 굉장히 정리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정리라 하면 불용불급의 물품과 긴급을 요하는 물품을 구분해 필요한 것을 정비해두고 불필요한 것은 작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것을 말한다. 정돈이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어떻게 배치해 놓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로 낭비를 줄임으로써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됩니다. 재고가 장시간 쌓여있는 낭비가 제거되고 재고 보관에 필요한 폐기 등 설치 장소의 낭비를 제거합니다. 운반부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발생하는 낭비도 제거됩니다. 둘째로 안전 향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잘 돼 있어 위험 기술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자재 정리를 잘하면 휴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홍보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존성이 향상됩니다. 청소를 잘하면 먼지나 모래 등 기계 설비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게 돼 설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성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청소가 잘 되면 주요 관리가 용이하고 이상품이 발견이 용이해집니다. 넷째, 품질이 좋아집니다. 변질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게 돼
품질이 향상되고 설계 및 장비의 정도가 유지돼 불량품을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공정과 대리 중에 붕괴로 인한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산 품종 변경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형, 치구, 공구 등이 정돈이 상하고 있으면 층간 손실을 줄입니다. 청결한 작업장은 생산 의욕을 높여줍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변경된 생산 계획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즐거운 직전, 발전하는 회사가 됩니다. 청결한 작업장은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납기가 지연되거나 근로금이 폭입되지 않아 신용이 향상됩니다. 낭비와 고장이 없어 안전하며 원가가 낮아지고 이윤이 증대돼 회사가 발전합니다. 2. 정리정돈, 인체보호관. 이번에는 정리정돈과 안전보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하면 작업장 전체가 불안전한 상태가 돼 불안전한 행동이 생기기 쉬우며 재해나 사고, 화재가 발생하기 쉽겠죠.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미끄러워서. 미끄러워서. 근데 이제 사실 미끄러운 것들, 이런 물기 같은 거를 정리정돈을 잘해가지고 닦아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물건 쌓는 것도 정리정돈 해가지고 잘 쌓아줬으면은 넘어지거나 걸려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만큼 정리정돈은 중요한 거예요. 이에 재료나 완제품이 어떻게 물려있으면 호스, 코드들이 크게 분리게 됩니다. 그쵸? 기름, 네. 물, 쓰레기, 먼지, 찌꺼기가 잔존하는 상태의 작업장은 재해의 온상입니다. 작업 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일을 하고 실습을 하러 나가는데 냄새가 나. 그리고 막 먼지가 한가득이야. 그럼 일을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의 모든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리, 정돈,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재해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지가 가득한 곳에서 일을 하거나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으면은 사고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다치는 거, 병을 얻을 수가 있는 거. 그렇죠? 문제이 발생하는 작업자는 기계 사람이나 바닥에 보인 분진이 비산하여 분진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죠. 또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곳에서 작업대나 바닥에 흐르는 유기용제가 증발해 운동되기 쉽습니다. 일란성 문제의 경우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일으킵니다. 위험 유해 물질을 쓰는 직장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가 특히 중요하며 유해가스,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가 넘으면 착각, 오작용, 용기가 넘어지거나 파손되고 내용물이 유출, 증발, 화재, 폭발 등의 중대한 사고와 재해를 초래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기계 설비의 청소 분량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리, 정돈, 청소가 불량하면 찌꺼기, 쓰레기, 먼지 때문에 기계 설비가 나오는데 정밀도가 저하되며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 트러블도 발생하게 됩니다. 기계도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기계도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늙어요. 우리 사람도 뭐 씻고 나면 로션도 발라야 되고 자기 관리를 해줘야지만 예뻐 보이고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기계도 똑같아요. 기계도 관리를 안 해주면은 빨리 늙어. 그래서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나. 그래서 잘 관리도 해줘야 돼요. 특히 자동화된 기계 설비는 정밀 전자부품으로 제어된 바에 그 제어 장치가 쓰레기나 먼지로 인해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트러블이 뭐예요? 문제죠, 문제? 정밀, 정돈, 청소에 안전부 거미줄이 이렇게 펴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겠어? 안 돼요. 안 되죠? 시스템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다. 면전한 상태, 오조장, 오판단을 초래하기 쉽고 사고와 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정리정돈과 생산성. 이번에는 정리정돈과 생산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정돈의 분야는 비행동적인 작업을 추진하여 생산성의 전환을 가져오며 산업재해와 직업용도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자의 효과와 생산 중단, 생산 저하와 직결돼 화재와 폭발을 역 자체의 중대에 관한 상태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상태가 나쁘면 설비에 무리가 가해지거나 원재료의 낭비로 비효율적인 직장이 되며 동시에 재해의 우선이 있죠.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 많은 시간이 걸리게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재해가 발생하기 쉽고 필요한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부적당한 물건으로 대용해 무리한 공작, 위험한 행위 등을 하게 됩니다. 불용품을 처분하지 않으면 직장의 귀중한 공간을 좁혀 물건 출납에 불편을 주어 원자재 운반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먼지나 쓰레기는 직장의 더러움을 초래해 품질 불량과 결부되기 쉽습니다. 정리정돈 불량은 회사의 제품을 쉽게 걸어내며 이물이 들어가거나 선별한 불량품이 운양품에 섞여 추락되기도 합니다. 이제 정리정돈은 어떻게 하면 괜찮아 볼게요. 정리정돈. 작업장의 정리정돈은 건전한 통로의 설정과 확보로부터 시작됩니다. 통로는 80cm 이상의 폭을 유지해 표시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통로가 없으면 물건을 놓아야 할 장소가 잘 보이지 않아 난장하게 되고 정리정돈도 지켜지지 않으며 물건을 운반이 곤란합니다. 통로가 없으면 작업 과정 중 물건을 위해 올라가거나 차에 들어가거나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행동이 나와서 외로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통로는 평탄하게 하고 통로 위나 통로 옆에 잔물, 기름, 물 등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게 재해를 예방합니다. 작업장 바닥은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사용한 물건의 전체 찌꺼기 등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모여 물건의 적재가 난장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작업장 바닥에 불용품을 처분하지 않으면 소중한 작업 장소를 죽게 하며 불용품이 불안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장 바닥은 노철, 부분적 경사가 있다거나 불안전한 상태의 배관이나 연장코드, 호스들이 있으면 넘어지기 쉽고 공구류나 작업용기의 위치로 찾아줍니다. 작업장 바닥에 기름이나 물이 쏟아져 보이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우니 항상 정리정돈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리정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를 지정해 출입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필요한 물건을 꺼낼 때 주위의 물건을 움직이지 않고 찾을 수가 없게 돼 불필요한 작업이 많아지며 노통과 같은 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쌓아놓은 것은 허물어져 떨어지고 쓰러지기 쉬우며 위험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출력할 때 운반이 가능한 통로나 공간이 없으면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장은 쓰레기, 먼지, 찌꺼기, 기름 찌꺼기 등이 보이기 쉽고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해 청결한 작업장을 만들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바닥에 쓰레기, 먼지, 찌꺼기, 잔재, 기름 등의 방치는 근로자를 미끄러지게 하고 결국 재해 외에도 제품의 오염과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가연성 먼지의 퇴적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분진이나 쓰레기, 먼지가 많으면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계 설비가 쓰레기, 먼지 등으로 오염되면 트러블이나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계 설비 쪽에서의 정리정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날끝 주변의 공장 기계는
보통 바이트의 날끝이 큰 힘으로 회전 또는 완곡하며 재료를 가로르게 됩니다. 수공구, 계측기, 재료나 도구 등을 날 끝에 가깝고 불안전하게 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구동부 주변은 기계의 구동부가 큰 힘으로 완고 또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기계 밖으로 튀어나와 흔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시공구나 계측기, 재료 등을 넣어두는 서랍장이나 작업대 등을 구동부에 접근시켜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기계 설비에 가까운 작업자의 주위나 작업대는 정비, 정돈, 청소 상태가 불량하기 쉬우며 원자재나 치료기, 연장 코드, 호스, 작업 용구 등이 불안전한 상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꼭 기계 주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간, 내가 현재 있는 공간 주변을 항상 깨끗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계 주변이 더러워지기 쉬우니 절근인 칩, 절산류의 비산, 절산구에서 발생하는 휴, 기름 누출, 누수 등으로 기계 자체가 더러워지며 주위가 지저분해집니다. 전기 설비 근처에 물건을 놓는 일이 있는데 이는 전기 설비에 몸이나 물건이 닿으면 뜻하지 않게 전원이 들어와 감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감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죠?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충전소 가까이에 물건을 놓으면 몸에 닿게 되어 감전이 되고 물건이 닿으면 단감을 일으켜 화산이나 전전사고가 일어나니 주변 전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먼지나 쓰레기는 젖전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발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스위치박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어반, 분전반, 스위치박스, 기타 스위치류는 먼지, 쓰레기가 쌓이거나 더러워지면 부작용이 합니다. 또한 사용 표시가 더러워져 잘 안 보일 때는 오조작의 원인이 됩니다. 전기 설비의 내부에 공구나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두면 전기가 정말 사고가 생겨 위험합니다. 수분은 전기 설비의 큰 적입니다. 물기가 있으면 누전 사고가 일어나며 인체에도 수분을 띠고 있으면 피부의 전기 저항이 현저히 저하되고 감전되는 경우 많은 조류가 몸으로 흘러 사망하기도 합니다. 땀이 흐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설비는 물의 침입을 막아야 하고 물을 사용하는 설비는 멀리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도 수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에 뭐 땀이 묻어있다던가 땀이 난다든가 물이 있을 때 절대 함부로 전기 코드나 이런 전기를 만지면 안 돼요. 전기 설비의 전원 코드를 콘센트로부터 바닥 위로 합쳐 연장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전기 위량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콘센트에 접속해 바닥 위에 합쳐진 공급 코드가 공간에 가로질러가면 사람이나 물건에 걸려 재해를 일으키며 여러 개의 전원 코드가 꽂혀있는 콘센트는 각 소켓에 기계명을 표시하지 않으면 잘못 출력하기 쉽고 또한 문어발식 접속은 하지 않습니다. 위험, 유해가스가 고압으로 충전된 혈관지는 중량 그림으로 안전하게 저장, 배치해야 합니다. 저장 장소에는 종류별로 구분하되 충진된 것과 예쁜 것으로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산소는 가연성 가스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유지류의 산소가 닿으면 폭발적인 연소 반응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장소는 가연성 물질과 유지류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의 온도는 40도를 넘지 않습니다. 유기용제에는 인화성과 불연성이 있으며 어느 것이나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은 화재나 환경의 위험이 있고 불연성 물질은 독성이 강한 것이 많아 중독이나 산소결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기용제 보관의 경우 용기에 절대 불이 나서도 안 되겠죠? 불연성 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기용제가 증발하면 해제, 중독, 산소 결핍이 되기 때문에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막아 보관해야 합니다. 기름걸레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버리고 항상 뚜껑을 꼭 닫아야 하며 보관 사용 장소에서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흘러내리면 곧바로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할 장소는 환기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국소 배기 장치를 사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환기를 엄두합니다. 산, 알칼리, 기타의 화학 물질에는 독성이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화학물질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제 병에 보면 해골 모양처럼 생긴 이제 미연물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손에 잘못 닿기와는 다 녹아버려. 그게 이게 뭐 액체처럼 생기긴 했어도 절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원만 만져도 위험해요? 응? 병, 그 해골 모양 병 만져도 위험해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위험하지 않게 손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함부로 잡아서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장갑을 끼고 옷을 입고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네, 궁금하다, 신기하다, 호기심으로 내가 이거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해서 절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궁금해 만들면 안 돼요.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특히 강한 산이나 같은 알칼리는 인체에 심한 상처를 일으키므로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지 않는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으면 큰일 나요. 용기는 꼭 물질력을 표시하고 위험 특성에 맞는 전용 선반이나 상자에 보관합니다. 산은 합성수지 제품과 같이 부식하지 않는 상자나 접시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호 장비를 정비해두고 취부 시 꼭 착용합니다. 취급 운반 작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장에서 운반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인력에 의한 물건의 취급이나 운반 중의 준비가 이는 전체 제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의 정비 정돈, 운반 통로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것이 불량하면 재해가 자주 일어납니다. 바닥 위에 잔연이 많으면 발에 치이고 미끄러지고 짐을 떨어뜨리거나 짐을 든 채로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합니다. 우리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죠? 짐을 가지고 물건 위를 넘거나 오르내리거나 우회하거나 하여 재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걸리고 넘어지고 쏟고 찍히고 절대 시야 앞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업 환경이 나쁘고 채광이나 조명이 불량하면 어두운 곳에서 짐을 옮겨야 한다. 발 아래의 안전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반물을 안전하게 쌓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운반물은 맞아요. 전도등이 없도록 전동하고 안전하게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을 장소를 결정하고 짐의 종류, 크기, 형상에 따라 구분해 안전하게 놓도록 합니다. 물건과 물건 사이는 단추하기 쉽도록 일정한 간격을 둬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큰 것은 아래에, 가벼운 것과 작은 것은 위에서 불안정하지 않게 높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긴 물건은 우물 정자형으로 쌓아 무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작은 물건은 상자나 용기에 넣어 선반 등에 수납합니다. 운반 공구의 이용과 정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능률적으로 안전하게 운반하려면 적절한 운반 공구를 선택합니다. 짐을 우리 내일 가는 곳도 인가공 조립을 하는 곳인데 반도체 뭐 이렇게 칩 같은 것도 보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물건이 다 이제 만들어졌으면 끌차에 물건을 실어가지고 옮기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끌차가 손으로 끄는 거라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괜히 잘못 끌었다가 이 발 뒤꿈치 찍힐 때도 있어. 그럴 때는 발 뒤꿈치가 뭐 까지거나 그러지 않게 꼭 조심히 잘 다뤄야 돼요. 운반 공구를 준비. 자, 우리 조금 10분만 힘내요. 10분.
운반 용도는 관광 경비를 안전한 청소를 주장하고 당분을 합니다. 항상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승강기의 경우 좁은 작업장이나 창고 중에서는 많은 물건을 효율적인 수납하는데 후반이나 침대를 만들어 입체적인 수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곳에는 물건을 꺼낼 때 쓰기 쉽고 편리 않습니다. 준비에 비하면 불완전한 작업을 해 전락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밟고 오르는 물과 사다리는 승강기를 적합한 준비를 해 이용하기 쉬운 청소에 준비해두고 장소의 넓이에 비해 승강기구의 수가 부족하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정비를 전에 하수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리정돈의 진행 방법. 정리정돈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리정돈을 진행하려면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전원이 협력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분위기 조성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정돈을 하기 위한 효율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한번 봐봐요. 먼저 라인 수치의 조직을 활용해 진행시키지만 직장별로 진행 후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전체의 지휘 명령을 하는 최종 책임자를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중심적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물건 제거, 기름이나 물의 유출 방지, 바닥 청소와 페인트 칠, 기계 청소 등으로 넘어 사업장의 실적을 받는 사항에 대해 제1기 이것, 제2기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직장의 정리정돈 효율평가와 비교도 중요하며 이것들 주관할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장에 공동으로 사용할 구역이나 기계 설비와 기술 등에 대한 책임분 대상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정돈 진행 시 관리 감독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주위부터 정리정돈을 양호하게 합니다.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이 양호한 상태가 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절삭 가공 기계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시공 후의 보관 장소, 치통, 남은 재료통의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을 자주 순시해 실상을 파악하고 작업자의 의견을 들어 정리정돈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황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는 직장, 부지런한 근로자,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근로자를 지칭해 사업장 수치에 홍보합니다. 해결에 전문 기술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다음은 작업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는 작업장이 더럽혀지지 않게 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기름이 흐르는 것이나 분질, 유기용체의 냄새 유출을 장치의 소질이나 약간의 연구를 우리 정리정돈 할 때 나 스스로도 주변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단체팀을 조합할 때도 시점을 생각해서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정리정돈이 양하게 유지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일 정리정돈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고 자기가 담당한 기계 설비에 대해 작업 종료 후 청소를 반드시 청소는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마지막으로 나는 얼마나 정돈을 잘하고 있나 체크하는 거 볼까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통로는 통 80cm 이상의 안전한 구별되어 있는 공사는 맞습니다. 자국 요트나 호수, 배관 따위가 불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시공 후 작업용 청소용 등 소정의 장소에 사용. 그리고 이제 실습이나 내가 일하는 회사에 있어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어디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고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위험한 알았죠? 지정상 지금 우리 이 강의실에서 소화기가 있는 곳이 어딜까? 그렇지. 미세먼지 안내 물건을 한번 잘 체크해봐요. 표시가 식별하기 쉬운가? 청소 상태는 양호한가? 항상 정리정돈의 기본은 뭐다? 청소다. 청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원재료 반죽을 지금 꺼내니까 묻어있다 먼지 꺼졌어요. 어머, 왜 그렇지? 그럴 때 있어요. 있어요? 소리가 안 나요. 먼지 찌꺼기가 쌓여있지는 않다. 기계 설비의 주위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 팬폼이나 오물 등을 버릴 장소를 지정해 내용물을 표시한 적절한 용기에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쌓여져 있지는 않은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겨져 있는가? 대품, 오물을 버리는 곳에 정리정돈 상태가 있는가? 청소 용도는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되어 있는가? 꼭 수치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청소용구도 항상 잘 제자리에 두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표시를 통해 점검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우리 정리정돈에 있어서 유튜브 강의를 듣는데 어땠어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나고 뭐라 교수님 물어봤어요. 네. 그렇죠. 아, 그 보안과를 개시하게 되면 일개 방제 위험 찾기로 안전한 일 우리 한 3시 10분까지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 있는 거 한 번 또 강의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해요. 네, 우리 3시 15분까지 쉬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거나 했을 때 학교에서 예방접종 맞았던 거 기억나요? 주사, 물풀, 홍역, 비형 간염, 코로나, 독감, 백신 이런 거 맞은 거 기억나요? 취업을 하고 나서 또 회사에서 되는 예방접종이 있어요. 한번 같이 짧게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직원 백신 맞았죠?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접종의 정의와 우리가 의료기관, 즉 병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뭐 요리하는 선생님들, 사람들 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떤 예방접종이 있는지를 같이 훑어보는 거예요. 알아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원 예방접종 시간으로 오늘은 예방접종의 정의와
일반 원칙에 대한 감염 질환별 예방 접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예방접종의 정의와 일반 원칙과 감염질환별 예방접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방법에는 면역학적 예방과 화학적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동면역은 몸속의 면역 체계를 이용하여 항체를 만들어 병을 예방하는 방어 능력으로 지속 시간이 길고 면역 기업 항원 재노출 시 혈액, 골수의 메모리 B셀이 단기간 내 항체 재생산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능동면역을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러 백신을 투여를 해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예방을 하는 항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쥐 보면 면역력이 이제 있는데 주사를 놔줌으로 인해서 항체가 생기는 저 모양이 보여요? 예, 저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이미 형성된 항체를 투여하여 얻게 되는 면역으로 일시적 효과의 지속 시간이 짧으며 경태반 수동 항체입니다. 그리고 군중 면역은 한 사회에서 특정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자 또는 감염자에 증가하면 병원균의 유행 밀도를 감소시켜 비접종자에서의 감염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 접종은 예방 효과, 안전성, 유용성, 비용 효과, 접근 동의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 같이 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맞았던 백신 뭐였는지 기억나요?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친구들 없죠? 다 맞았죠? 여기서 유용성이란 대상자의 질환에 대한 감수성, 질환의 노출 정도, 질환의 위험도를 말합니다. 이어서 예방접종의 일반 지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시 충분한 면역 반응을 위해 최소 접종 연령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최소 연령을 지키지 않고 MMR 백신 등을 접종한 경우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접종 간격이 표준 접종 간격보다 참고로 길어서 저는 비영리적 면역 조사를 조사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번 맞았어요. 즉, 최소 접종 간격보다 앞당겨 접종하면 항체가 없어서 면역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접종 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최소 접종 간격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잘못된 접종으로부터 최소 접종 간격 계산하여 다시 접종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맞을 때 한 번 주사를 맞아가지고 항체가 생기는 접종 주사가 있고 여러 번 맞아야지만 생기는 접종 효과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비형간염 같은 경우는 3번을 맞아야 돼요. 3개월에 걸쳐서. 근데 우리 코로나 백신 몇 번 맞았어요? 2번. 2번 맞았어. 2번. 1차, 2차 이렇게 맞아. 기억나죠? 네. 근데 뭐 3초까지. 3차까지 맞는 사람도 있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몸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항체를 계속 투여를 해줘야지만 바이러스 감염을 그 항체가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맞아요.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백신 접종의 최소 연령대, 최소 간격에 대해 살펴보세요. 출생하고 나서 바로 맞는 주사가 있어요. 같은 날 동시에 서로 다른 부위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백신은 같은 날, 다른 사백신 또는 생백신의 투여 전후 투여가 가능합니다. 단, 대사표질 백신을 폐렴알균 다단주 백신과 동시 투여는
효과를 낮추고 대상포진은 진짜 걸리면 위험해. 이를 통해 굉장히 아파. 동시에 조사하지 않는 두 가지 생백신은 4주 이내에 간격을 두고 접종할 경우 서로 면역 형성에 간섭을 하는 주사를 무조건 기간에 안 맞춰서 맞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간에 잘 맞춰야 돼. 그리고 항체가 안 생길 생백신과 면역 글로불린은 같은 날 서로 다른 부위에서 투여가 가능하지만 생백신과 면역 글로불린은 같은 날 동시 투여를 피합니다. 교차 접종 시, 교차 접종 후 방어 면역 획득과 이상 반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차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교차 접종이 가능하지만 효율성, 독성 및 안전성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어 교차 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백신은 교차 접종이 불가합니다. 만약 이전 제조사의 백신이었거나 모를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는 것보다 교차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1차 실패를 하면 초래 면역 형성 자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MMR 초래 접종 시 훈역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몸에 빨간색처럼 나는 거 훈역. 추가 접종을 국내 기록기는 합니다. 2차 실패 시에는 면역 형성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이 감소합니다. 국내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부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이들을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역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병원 근무자의 경우 혈액맥의 정파인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비형변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병들 있죠? 우리는 다 모두 다 예방접종을 어릴 때부터 맞아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몸속에 이 항체가 다 있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공격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그 항체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호흡기 정파인지에 따라 알맞은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임신한 직원의 경우 어떤 바이러스에 취약한지 살펴보세요. 의료기관 근무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환자로부터 HCW, HCW, HCW로부터 환자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필수적 2차 방어 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을 클릭하여 대한감염학회 권장 성인 예방접종표를 살펴보세요. 감염질환별 의료종사자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형 감염입니다. 노출 후 감염 위험 정도를 살펴볼 때 경부정 노출 시 혈액 4개 감염의 정도가 B형 감염의 경우 30%까지, C형 감염은 3%까지, HIV 감염의 경우 0.3% 정도의 감염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출 후 감염 위험 정도가 30% 정도에 달하는 B형 감염의 위험 정도보다는 0.3% 정도 노출 후 감염 위험을 갖고 있는 HIV 감염을 훨씬 큰 위험 요소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B형 감염은 노출 전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지만 노출 후 예방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선 제일 첫 번째 뭘 잘해야 돼요? 영역 보습에 손발 잘 씻어서. 뭔가를 잘해야 돼요. 그거를 정리할 수가 우리 아까 앞에 배웠던 것처럼 청소, 정리정돈, 주변 환경에서 항상 깨끗해야 돼요. 내 몸도 항상 깨끗해야 돼. 알았죠? 1, 6개월 3회 접종을 시행합니다. 봐봐. 비형 감염은 3개월 3회 접종을 맞아야 되는 접종 거예요. 1에서 6개월 후 항체 검사를 확인하며 3회 접종 후에도 음성인 경우 다시 4회 접종을 시행합니다.
그래도 음성의 경우 재접종 없이 노출 후 상황이 발생하면 노출 후 예방을 시행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항원 및 항체 결과 판독 방법을 살펴보세요. B형 감염의 경우 혈에 체인 노출 위험이 있는 일이 됐으므로 사전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데요. 0, 1, 6개월 주기로 3회 백신 접종 후 1에서 2개월 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는 주사는 6번. 그 다음 2차 3회 백신 접종 후 주사는 아파. 항체 검사에도 없는 무관자의 노출 후 아파.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투여 B형 간염 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예방접종 같은 거 맞으면 안 돼. 법에 대해 그럼 몸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파요. 약 효과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데. 인플루엔자는 대부분 인플루엔자가 어떤 건지 알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 감기는. 우리 뭐 A형 독감, B형 독감, C형 독감, 코로나 이런 거를 비발적과 일부 소수인에게 비판됩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가장 심한 임상 유형, 모든 연령 감염, 다양한 숙주 항원의 대변이로 인한 대유행을 일으키는 타입 A, 사람만 숙주로 소화 감염, 수용률 낮은 타입 B, 무증상, 사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타입 C의 세 가지 주요 타입이 있습니다. 서브타입은 타입 A 아래는 표면 항원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서 연령대별로 발생하는 원인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결석, 결근, 응급실 방문, 폐렴 입원, 폐렴 인플루엔자 사망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일을 하다가 시간이 이러면 회사를 일하다가 몸이 조금씩 아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담당자한테 몸이 아파요라고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알겠죠? 아파 계속 2%는 그때는 하지만 의료기관 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부터 고위험군 기관의 매년 독감에 걸리는 해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마을에서 독감 예방 걱정하세요. 안 들려요? 미안해. 항상 그럴 때마다 예방접종 잘 맞아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이번에는 MMR 예방 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MR의 경우 생백신으로 소아에서 12에서 16개월, 4에서 6세 2회 접종을 실시하는데요. 국내 1회 접종을 시행하다가 2000에서 2002년 대유행 이후 6세 2차 접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미국은 수도 백신을 4에서 6세에 추가 접종하면서 MMR 도입으로 막기도 합니다. MMR 백신 접종 의무화 이후 우리나라의 폐렴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였는데요. MMR 백신 접종 2차 백신 미접종자로 인해 2001년 홍역이 대유행 흐름을 줍니다. 따라서 홍역의 경우 2차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내 홍역 유행 시 의료인 홍역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의료인에서의 항체 양성률은 다음과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MR의 경우 1967년 이전 출생자, 항체 검사로 증명된 경우, 의사가 진단한 병, 적절히 예방접종을 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전 예방접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수성분에 속하는 1967에서 1985년 출생자의 경우 비용처리 어려운 경우는 항체 검사 없이 일괄 MMR을 또 비용처리 가능한 병원에서는 MMR 접종을 실시합니다. 특별한 예방 조치가 없으며 홍역의 경우 의학을 조치합니다. 이전 출생자 예방 MMR 일괄적으로 수두 예방 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 알아요? 수도? 온몸에 물집처럼 생기는 거? 생기고 소아에서 12에서 15개월에 2회 접종을 실시하는데요. 미국, 캐나다 등은 이를 추가로 시행 발생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후 출생한 수정에 있는 모든 병원 근검사를 통해 집중자를 선별하는 것이 노출 즉시 수두 예방법 입사자는 수두 항체 검사를 의도하여 어떤 항체 검사를 통해 계속 8주간격으로 2회차 때에 알아보겠습니다. 화상품은 피부와 점막의 상처를 통하여 감염되는데요. 화상풍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톱에 긁혔어, 피부가. 아니면 칼에 베었어. 그럴 경우에 상처난 부위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손에 상처가 나거나 발에 상처가 나거나 보면 조금이라도 몸에 상처가 나잖아. 그럴 때는 무조건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발라서 꼭 상처를 아물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지 않으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면역 글로불린 항체 물질을 과학받았습니다. 또 대기래의 주 감염원은 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균 감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마발균의 경우 인두의 보균이 가능하며 수마발균 질환의 피부 증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감염 수마발균을 예로 말아야 돼요. 일반적 지역사회 첫 1회 접촉 전체 12에서 6종을 한 후 접촉을 실시한 뒤에 안전작업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내일 심심하게 논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그렇죠? 조금이라도 다치면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상풍 걸리세요. 화상풍 걸리면은 우리가 흔히 못 있죠, 못.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 못.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못이나 이런 것도 상처가 나면은 나중에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접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